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이게 우리 수익률 기준이 끝났냐 안 끝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하나 더 있냐 그러면 어디 갔니? 여기 있네. 강의 노트 7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강의 노트 73페이지를 강의 노트의 73페이지를 보시면 계산이 있는데 요게 1번 문제가 요거죠. 기대 수익률 문제. 요건 우리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될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쉬운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뭘 물어봤냐 봤더니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대 수익률을 지금 묻고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 즉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미래를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냔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항상 이런 자료를 줘요. 이 자료를 해석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항상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뭘 결정하는 거야?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야. 투자를 한 이후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당신이 현재 있고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투자를 한 이후에 불황이 와요. 그럼 수익이 좋을 일이 없죠. 그러면 20% 정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한 이후에 호황이 와요. 호황이 오면 무려 40%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요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과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뭘 담고 있니? 그러면 투자를 한 이후에 불황이 오면 말이야 20% 딸랑 얻고, 투자를 한 이후에 호황이 오면 말이야 40%까지 얻을 수 있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불황이 올지 호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기다가 확률이라는 걸 준 거예요. 이 확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가능성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이 올 확률이라는 건, 호황이 올 가능성은 30% 정도, 불황이 올 가능성도 30% 정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자, 지금 출제자가 물어보고 있는 건 투자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놈이에요, 요놈. 우리는 지금 수익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출제자가 수익률을 몇 개 줬어요? 3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수익률을 통해서 하나의 기대 수익률을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이 3가지로. 그 뭐랑 똑같냐 그러면, 자, 음식점을 먹으러 갔더니 소주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2개를 줘요. 나는 딱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소주도 주고 맥주도 줘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섞어서 하나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수익률 3가지를 주면 이 3가지 수익률을 섞어서 하나의 수치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해 주는 방법이 소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잔을 하나 딱 받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잔을 딱 받치고 나서 이제 해보잔 말이에요. 첫 번째, 불황이 딱 투자를 한 이후에 불황이 오면 내가 수익을 얼마나 얻습니까? 그럼 20%예요. 근데 퍼센트 떼버리고 그냥 몇 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20개 가져가는 거, 20개. 근데 이 20개를 가져갈 가능성, 확률이 얼마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를 다 못 가져가고 내가 가져가는 건 20개에 30%니까 결국 6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2, 3, 6, 30%가 6개니까. 그 다음에 시장이 보통이 오면 내가 몇 개를 가져갑니까? 30개 가져간다는 거예요. 30개. 근데 이 30개를 가져갈 확률이 또 얼마밖에 안 돼요?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 이게 30개에 40%를 가져가니까 12개를 이렇게 가져가요.
그 다음에 호황이 오게 되면 몇 개를 가져가요? 40개. 근데 40개를 얻을 가능성이 30%니까 40개에 30%를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면 4, 3은 12니까 12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거 다 섞으면 24개, 6개니까 30개 이렇게 되는 거야. 할만해요? 할만하네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계산 문제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숙달된 조교는 어떤 식으로 풉니까? 그러면 싹 지워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 자료를 봤더니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을 주고 그에 따른 수익률을 제시한 거예요. 즉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을 지금 3개나 줬잖아요. 3개나.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만 필요한데, 그래서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낼 것이냐, 요것만 연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러면 소맥을 타듯이 잔을 하나 딱 받쳐요.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 불황이 오면 20개를 얻는데 20개를 얻을 가능성이 몇 %밖에 안 돼? 30%. 20개를 가져갈게. 30%밖에. 그러면 20개 중에 30%만 정확히 내가 가져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6개 정도는 확실히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이 오면 30개를 얻는데 30개를 얻을 가능성이 100%면 30개를 다 가져가지만 40%밖에 안 되니까 30개의 40%인 12개 정도를 확실히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황이 오면 40개를 얻어가는데 40개를 얻을 가능성이 30%. 이게 40개에 30%니까 12개 정도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30개가 나오죠. 그래서 %만 붙이면 30%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계적인 훈련을 좀 해줘야 돼요. 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 막판까지 얘는 풀어야 될 계산 문제니까 제가 계속해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만 좀 풀어라 그래. 어렵지도 않구만. 뭐하러 이게 그만 좀 풀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장 최근에 언제 나왔습니까? 2번 문제. 몇 회?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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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진짜 똑같은 거 볼까요? 자, 시장 상황을 줬어요. 표현은 다르죠. 비관, 불황이라는 뜻이겠죠. 낙관은 호황이고, 이게 뭔가 시장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 하고 있어요.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제랑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는 자, 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요걸 물어봤어요. 30%. 요걸 물어봤는데 재작년 문제는 요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걸 주고 여기에 있는 요 3가지 수익률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살짝만 응용된 거라고. 살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기대 수익률은 출제자가 몇 프로라고 줘버렸어요. 우리가 계산할 기대 수익률을 구해버리고 이 상황에 따른 요 정상일 때 수익률이 뭐였냐, 이걸 찾으라고 지금 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요거 무시한단 말이에요. 요거 무시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잔을 받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투자를 한 이유가 비관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몇 개 얻어요? 4개 얻는다. 4개. 20개 얻는 거 아니라고. 4개 얻는 거라고. 수익이 4개니까. 그런데 이 4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얼마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다 가져가지 못하고 20%면 4, 2는 8이야. 근데 8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4개니까. 4개 20%니까. 4, 2는 8이니까 0.8 정도 가져가는구나. 일단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을 얼마나 얻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지수로 A라고 하자고요. A의 40%를 가져가니까 0.4A만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낙관이 오면 10개를 가져가는데 10개 가져갈 확률이 40%니까 10개에 40%
4개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요걸 다 합친 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8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차원적인 막 수식 이런 게 어려워서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려워. 왜? 이런 거 해본 지가 언제 해봤어요? 15년이 넘어가. 이런 거 해본 지가. 이런 수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해보면 수식을 써보면 8은 8개 기대 수익률은 0.84 더하면 4.8이잖아요. 4.8 4.8 플러스 0.4a 해서 요 a를 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해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리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가 3.2는 0.4a 이렇게 되는 거예요. 0.4a. 그러면 a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수점만 나오면 그냥 사고 정지하지 말고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이게 소수점 무시하고 숫자만 보란 말이에요. 4에다가 뭘 곱해야 32가 나와요. 4, 8은 32. 그러니까 8% 아니면 0.8% 아니면 0.08% 아니면 80% 무조건 8자가 나와야 돼. 4, 8은 32니까. 그러니까 8자가 들어가 있는 게 뭐 있냐? 어휴, 하나밖에 없잖아요. 3번 정답이에요. 3번. 할만하죠? 할만하다 해서 그렇죠. 1교시가 딱 끝났는데 또 어제 어떤 분이 와. 나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해봐야 돼요. 다시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구한 게 8%에 해당하는 거니까 A를 구하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게 항상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뭘 좀 해줘야 되냐. 계산기도 좀 다시 한번 때려보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는 연습도 하고 요령을 좀 붙이셔야 된다. 자, 비슷한 문제죠.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뭐 풀만한 문제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러나 딱 보고 모르는 문제야. 배운 적 없어. 하고 그냥 40%만 겨우 맞춰갖고 한다. 됐다?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까운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얘는 이게 풀기만 하면 15초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럼 이제 더 보자고요. 다시 어디로 옵니까? 60페이지로 옵니다. 60페이지. 자, 강의 노트 60페이지로 보면 이제 두 번째 투자 결정 이론이 있어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뭐냐? 그러면 분산. 여기서 많이 본 듯해요. 어디서 봤습니까? 분산. 이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위험을 분산 편차로 측정하니까. 그 다음에 평균은 뭘 뜻하냐? 그러면 이게 수익의 평균이에요. 수익의.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지만 평균은 수익의 평균으로 수익을 뜻하고 위험은 분산은 위험을 뜻하니까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원리예요. 자, 이러면 대단히 어려워 낯설어 보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니까.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면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나도 하겠어요. 학자들만 하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목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말해요. 이게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지키는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원리가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는 위험은 낮고 수익은 높은 걸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해봐요. 그리고 또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대안 A, B, C, D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 기대 수익의 평균이라고 줬는데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대 수익률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다르게 표현한 게 요렇게 평균화, 요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는 뭐예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죠? 위험을. 자, 그럼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A, B, C, D를 봤더니 우연찮게 A, B가 뭐가 동일해요? 우연찮게 기대되는 수익이 동일해요. 그러면 위험을 놓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A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X예요. 요놈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C와 D는 우연찮게 위험이 동일해요. 위험이. 그럼 위험이 동일하니까 뭘 보고? 수익을 보고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요놈을 선택해야죠. 수익이 더 큰 거. 그러니까 D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A냐 D냐 최종적인 결정을 내야죠. A냐 D냐. 그런데 이제 봐요. 요 C하고 D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A하고 이렇게 딱 D만 딱 놓고 보면, 자, 첫 번째 수익의 측면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봤더니 요놈 선택해야 되잖아요. 수익이 큰 거. 자, 위험을 놓고 선택하려면 위험이 항상 작은 걸 선택하니까 둘 중에 요놈을 선택해요. 하나가 결정이 안 된다고. 하나가. 위험의 측면에서는 A가, 수익의 측면에서는 D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또 강조돼요. 항상 수익과 위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게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로 우리가 지극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당연히 수익이 큰 D는 자연스럽게 뭐도 큰 거예요? 위험도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험이 큰 건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근데 A는 또 위험이 적어요. 위험이. 이 말은 수익도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보면 꼭 수익이 큰 놈은 위험도 커. 이쪽은 불만이야. 또 위험이 작아서 선택하려고 보면 위험이 적으니까 수익도 작아요. 그러니까 수익에서는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D가 선택되고 위험의 측면에서는 A 해서 결국 최종적인 하나의 대안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아주. 우리는 항상 어떤 것만 좋아해? 위험은 적으면서 수익은 높은 걸 선택하고자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도둑 XX들아. 이게 여기에 정답이야. 항상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고. 이게 세상의 진리인데 우리는 항상 뭐만? 위험은 적고 수익은 높은 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의 측면에서 하나, 위험의 측면에서 하나.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원리로 돼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하냐? 그럼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A를 선택할 것이냐 D를 선택할 것이냐는 결국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 그러면 투자자의 성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위험이 낮은 게 좋아. 그럼 A 선택하는 거고, 위험보다는 수익이 큰 게 좋지. 그러면 D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에 기출지문을 보시면 기출지문 세 번째 박스를 봐요. 오른쪽에 세 번째 박스. 자, 이렇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통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 문장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건 중요해서 여기 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PPT를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1번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동일한 위험이라면 보다 높은 수익을 선택합니다. 1번 원리.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이라면 보다 낮은 위험을 선택합니다.
2번 원리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합니다. 일단 잘 나오고 자 문제는 이러면 2번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큽니다. 그러면 주의 자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고 번역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이 항상 투자에서는 수익을 대표하는 지표예요. 수익을 대표하는 지표. 자, 투자의 수익을 뭘로 측정하니?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거예요. 투자의 위험은 뭘로 측정하니? 분산 편차로 측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수익이라고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플해져요. 즉 A의 수익이 B의 수익보다 큽니다. 그러면 수익의 측면에서는 뭘 선택해야 돼? 수익의 측면에서. A의 수익이 이렇게 읽으면 빨리 읽혀진단 말이에요. A의 수익이 크네. A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A와 B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는 건 위험이 동일하다는 거죠. 표준 편차는 위험을 또 뜻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위험이 동일할 때 A의 수익이 크니까 결국 A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를 우리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번 봐요. 4번. A의 기대 수익률 읽지 말고 수익이라고 읽는다고요. A의 수익이 B의 수익보다 큽니다. 그러면 수익의 측면에서는 뭐가 선택돼요? A. 그 다음에 A의 표준 편차 위험, A의 위험이 B의 위험보다 큽니다. 그러면 위험의 측면에서는 어떤 거? B를 선택해야죠.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에서는 A가 선택이 되고 위험에서는 B가 선택이 되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결정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표현이 낯선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배 원리로 하나가 결정이 되면 성립한다, 적용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투자 대안을 결정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지금 하나가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희한한 표현을 쓴다는 거. 그래서 꼭 좀 이 표현만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이제 위험의 관리로 갑니다. 62페이지 강의 노트 62페이지. 자, 강의 노트 62페이지 보면 위험의 관리라고 해서 무려 5가지가 있어요. 자,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 보수, 요 조정이에요. 조정 할인율.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보고 다시 보자고요. 자, 뭔지 모르지만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말은 위험을 뭔가 제거하거나 위험을 낮추는 걸 말해요. 우리가 투자의 위험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은. 그럼 이 투자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없애거나 낮추거나 이런 걸 우리가 위험의 관리라고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문구 그대로예요. 위험한 투자안이 있으면 제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무에서는 중요치 않은 법이에요. 위험한 투자가 있으면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위험한 투자를 안 하면 뭐도 없는 거예요? 수익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죠. 후회만 남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놈이에요. 보수적 예측. 자, 우리가 흔히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 보수적 예측은 도대체 어떻게 예측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다. 보수적 예측. 그럼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 수익은 가능한 낮게. 원래 수익은 어떻게 예측해야 돼? 무슨 높게야. 정확히 예측해야지. 그런데 낮춘다는 뜻이에요.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 예측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투자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내가 오피스텔을 내가 하나 딱 투자로 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되냐? 이 오피스텔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개사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중개사 사장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야, 이 오피스텔을 말이야 2억 6,753만 2,650원이 필요해. 이렇게 정확히 10원 한 장까지 찍어주면 그 사장님 왠지 신뢰해 보여요. 왠지 사기꾼 같아 보여요. 대답 잘해보세요. 저 부동산 얼마예요? 그럴 때 저 부동산 제가 딱 계산해봤더니 3억 7,575만 7,532원이야. 이렇게 딱 말해. 점과 같아. 왠지 사자 같아. 누가 그렇게 10원 한 장까지 찍어주냔 말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찍어주냐 그러면 최근에 이 오피스텔을 내가 거래해봤는데 2억 7천 주고 산 사람도 있고 적게는 싸게는 2억 5천 주고 산 사람도 있어. 이렇게 경우의 수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최근 거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한다는 건 내가 부동산을 살 때 2억 7천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2억 5천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요 놈이죠. 살 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팔아야죠. 부동산을 팔아야 수익이 남는데 2년 뒤에 부동산을 팔 때 이제 또 중개사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2년 뒤에 부동산을 내가 처분할 생각인데 2년 정도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 경험상 한 3억 5천 지금 시장 상황으로 또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면 팔 때는 그렇죠. 3억에 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예측할 때 상황을 안 좋게 봐서 그렇죠. 비용은 비싸게 주고 사고 비용은 높게 예측하고 수익은 이렇게 낮게 예측을 해서 지금 판단을 해봤더니 수익을 낮추고 비용을 높게 추정했어도 얼마가 남아요? 한 3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죠. 망하지는 않는 거죠. 성공하는 사례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는 게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적. 보수적 예측은 항상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추정하니까 항상 수익은 높게 낮게 추정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게 요놈 있어요.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거.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더 심플해요. 자, 위험이 딱 보여요. 뭐가 일쳐요? 위험이 보이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딱 쳐놓으면 위험이 발견됐다 이런 게 이제 추정이 되죠. 위험이 발견됐다. 그리고 뒤를 봤더니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 할인율이니까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요 문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위험이 발견되면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뭘? 할인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인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할인율 하면 우리가 항상 할인이라는 논리가 현재 가치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현재 가치를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데 할인율은 동의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투자론에서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해서 번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 해석이 돼요. 또 요구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뭘로 바꾸면 되냐? 할인율로 바꾸면 100% 해석이 돼요. 100%.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위험이 발견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인율이 조정합니다. 그러면 이 할인율을 뭘로 바꿔보냐 그러면
요구 수익률로 이렇게 딱 바꿔봐요. 그럼 해석이 되는 거야. 위험이 발견이 되면 투자자는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조정합니다. 이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 항상 위험에 대해서 뭔가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지만 요구 수익률로 바꿔놓으니까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말이 되잖아요.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을 조정한다는 건 요구 수익률을 올리든지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요구 수익률을 올릴 것 같아요? 낮출 것 같아요? 요구하는 수익을. 우리는 무슨 투자자다?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 투자자니까 무조건 요구하는 수익은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수익은 요구하는 대가니까. 아니 끼어라 이게 요구 수익률 나오면 위험 나오면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자, 이게 발사합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요구하는 수익이라는 건 내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자, 우리가 시험을 딱 봤어요. 모의고사를.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당신이 모의고사를 보고 요구하는 점수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저 빵점 요구해요. 저 5점이면 돼요. 이런 사람 봤어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요구하는 걸 막 낮추고 있다고. 나 빵점 맞고 싶어요. 아, 시험장에 들어가서 나 10점 맞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딨어. 항상 요구하는 거 더 주세요. 이렇게 더 맞고 싶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하는 정도는 항상 올라갈 것 같아요? 낮출 것 같아요? 자, 기업에서 월급을 요구할 때 저 100원이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항상 요구하는 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진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몰라도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나와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을 올릴 것 같니? 요구 수익률을 낮출 것 같니? 그럼 뭘 찍어줘야 돼? 아,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거지. 자신이 요구하는 걸 올려야죠. 요구하는 수익은. 그러니까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요. 투자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문이요. 어떻게 요구하는 걸 낮출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건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위험이 있으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올리는 방식. 이해됐다? 됐다? 이해됐다고 했어? 그럼 왜 시험장에 들어가면 빤다 이것만 나오면 그냥 고민하냔 말이에요. 요구하는 수익률을 올린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래서 밑에 보았더니 위험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보다 높은,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할인율이 지금 요구 수익률이라고 번역하면 항상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고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시험에 잘 나옵니까? 그럼 바로 기출지문을 한번 봐봐요. 63페이지 오른쪽에 위험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63페이지에 1번을 딱 보시면 수익은 가능한 낮게 추정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수적 예측이잖아요. 항상 보수적 예측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다 맞춰 갖고 와요. 자, 그런데 2번을 보셔. 2번.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럼 이것도 요령이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읽으면 오히려 헷갈린단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항상 수익을 대표하는 영어니까 수익으로 번역해 주면 된다고. 수익으로.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끝에 보수적 예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수적 예측. 그러면 수익을 낮게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읽으니, 두 글자로 읽으니까. 자, 그런데 3번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항상 이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할인율이라는 게 번역이 안 되잖아요.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게. 그래서 항상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로 바꿔서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말이 되네.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더 달라고 그래야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정하느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더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4번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그렇죠. 상향이니까 맞는 거예요. 요구하는 수익을 항상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포인트냐?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요구 수익률이라고 번역을 해줘야 다 읽어줘야 돼. 요구하는 대가예요. 요구하는 수익을 말해요.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고 기대 수익률은 다 읽으면 지는 거야. 수익 이렇게만 읽어줘야 돼. 수익. 그럼 해석이 심플하다 이런 말이. 됐다? 근데 얘가 자꾸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시험에 섞어서 낸다 이런 말이 섞어서.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수익을 가능한 낮게 추정한단 말이에요. 낮게. 에? 그런데 위험 조정 할인율은 할인율이라는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헷갈리니까 자꾸 내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 민감도 분석이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온다. 자, 민감도 분석은 제가 자세히는 하지 않을게요. 자, 민감도 분석은 딱 시험에 나오는 문구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항상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투자에서는 결과가 대부분 수익률 이런 쪽으로 내요. 수익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봤더니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수익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을 하나 또는 몇 가지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죠. 결과. 이 결과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걸 찾는 거야. 이게 정확히 뭐냐 그러면 우리가 딱 손가락을 딱 이렇게 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 보려고 해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찔러서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자극을. 그러면 옆 사람이 분명히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둔감하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옆 사람의 옆구리를 이렇게 딱 찌르면 어떤 사람은 그죠 간지럼 태우려고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찌르면 야,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둔감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찔리지도 않았는데 찔리려고 신호만 해도 막 오도방정을 떠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의 변화에 수익률이 이렇게 심하게 변화를 요동을 치느냐 이렇게 완만하게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심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게 요동친다 민감하다고 하는 거고 이쪽은 둔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불확실해 보여요? 심하게 요동치는 거. 그래서 항상 민감도는 원인이 바뀌었을 때 결과치가 민감하게 변화하나요? 둔감하게 변화하나요? 그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항상 그렇죠. 이렇게 심하게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하게. 예? 딱 요 문구밖에 안 나와요. 딱 요 문구밖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정리를. 자, 한번 봐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자, 질문. 책 보지 말고 칠판 보고. 지금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위험이 발생되면 할인율을 조정한다.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한다. 민감도를 분석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주제가 뭐예요? 뭐 하려고 이런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할인율을 조정하고 민감도를 왜 분석해요? 제목이야.
이게 바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법, 민감도 분석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보수적 예측이 나오면 항상 요걸 물어봐. 수익을 어떻게 예측하고 비용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항상 안 좋은 상황을 가져가니까 수익은 낮다고 예측하고 비용은 높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고, 위험 조정 할인율은 항상 번역이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할인율을 조정하겠다. 그런데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말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바꿔요? 할인율을 항상 요구 수익률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우리 투자론에서는 할인율 나오면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할인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자신의 요구하는 수익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자, 위험이 있으면 요구하는 수익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올린다는 거냐? 낮춘다는 거냐? 그러면 상식이 자신이 요구하는 수익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낮추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 항상 올라가는 거죠. 항상 요구하는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감도를 분석합니다. 민감도를 분석합니다. 그럼 항상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극을 줘요. 이렇게 자극을.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 뭔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가 민감하게 심하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둔감하게 살짝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네? 원인과 결과. 그래서 결과가 민감하냐 둔감하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10분 드릴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지금 암기 세 가지. 자, 보수적 예측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요. 수익은 낮고 비용은 높다고 가정하는 거고.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조정해요. 요구하는 수익은 항상 올라가는 거고. 민감도 분석은 항상 손가락을 딱 들어서 옆사람을 찍어요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민감. 그럼 민감도가 큰 게 좋은 거예요. 민감도가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상식이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보면 민감도가 크면 우리가 위험한 대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10분 쉬겠습니다.